강제징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큰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공감하고, 근데 피해자들을 좀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포인트 빠졌는데, 빠진 거야. 뭐, 빠질 수 있지요.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라는 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게 지금 6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반대하는 거죠. 이유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 는 응답이 59%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 기업이, 그러니까 미쯔비시 그 중공업하고 신일본 제철이죠.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기부, 그러니까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배상한 건으로 보겠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64%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김능환 대법관이라는 분이 건국하는 느낌으로, 건국하는 기분으로 이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원래 그 올라왔던 거를 파기환송시켰고, 그게 다시 올라오면서 파기환송된 게 이제 다시 올라와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어떻게 좀 뒤로 좀 지연시키려다가 지금 사법농단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압류를 하면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난 거죠. 그 수출 규제하고 소부장 그 난리가 그때 난 거잖아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조국 수석이 죽창가 불러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너네들 좀 잘해라. 중국하고 우리가 미국 입장에선 중국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려면 한국하고 일본이 동북아에서 손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 우리 입장에선 아쉬운 것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미국의 핵 억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영 상황이 교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먼저 이 결단을 내린 거죠. 우리가 먼저 한 발 지금 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 발 가면 일본이나 미국이 따라오겠지 라고 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 먼저 간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다독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시든가 피해자들을, 저는 그건 아쉬워요. 아쉬운데 어찌됐든 지금 이 결단의 필요성은 저는 뭐 공감합니다.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도장을 찍은 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다라고 우리도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법원은 우리나라 그 징용 피해자들한테 피해자 기업, 그러니까 가해자 기업이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신일폰 제철 이런 그 주된 전범 기업이죠. 이 전범 기업이 배상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우리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막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고육지책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피해자한테 돈 주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 미래기금이라고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넣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거나 문화교류를 하거나 이런 데 쓸 돈을 거기다가 좀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건 배상이 아니다. 그건 안 친다. 지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주 그 이카노미스트, 영국의 시사 주간지죠. 이카노미스트에서 우리 얘기를 지금 큰 기사를 써서 냈습니다. 한국의 이 강제징용 분쟁을 한국이 먼저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분, 양금덕 할머니죠. 이분의 사진을 이렇게 크게 냈습니다. 근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요?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러겠다고 했고, 이때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전라남도에서 자라고 있던 똑똑한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서류를 꾸려서 갔더니 학교가 아니라 자기는 일본에 유학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려보니 미쓰비시 중공업의 그 비행기 공장이었다. 그러니까 전범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을 정도로 일했고 그리고 월급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한은 지금 나는 정말 그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이 할머니 그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셨죠? 할머니가 말씀을 아주 잘하시죠? 자, 이 사연이 지금 소개됐어요. 이 사연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소개한 것은 이 피해자들의 그 절절한 마음을 여기다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한 이후로 서울과 동경의 그 공무원들이 아마 문 닫아 놓고 열심히 지금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거다. 근데 지금 그 기시다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보셨죠? 그거 1998년 김대중 오부지를 계승한다라는 말만 했잖아요.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이것은 기시다가 얼마나 이 타협할 자기의 역량이 모자란다. 자기는 지금 타협의 여지가 재량이 없다라고 느끼는 걸 보여준다는 거라는 거죠. 지지 기반이 약하고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 자민당 내에 우파를 자극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 기시다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과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김대중 오부지를 계승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기시다가 굉장히 그 안에서 지지 기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뭘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일본이 해주질 않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내의 이 반응들을 다독여야 될 굉장히 열심히 다독여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나 야당. 지금 국민의 그 64%가 일본이 사과를 더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의 발언 중에서 여기 소개된 게 뭐냐면 이 정부는 피해자를 그 걸림돌로 취급하고 있다. As if they are stumbling block. 그래서 이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지금 취급하는 정부가 이게 우리 정부냐라고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다 소개시켰어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final and irreversible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했지만 그거 뒤집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 지금 매우 높다. 그래서 the big question is 윤 대통령이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부추기고 다시 또 시작거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해놨을지 has done mor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강제징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큰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공감하고 근데 피해자들을 좀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느냐 호응하고 같이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큰 한 걸음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한 걸음만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면 거기다 일본의 외무상은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강제징용은 없었다. 뭐 강제징용의 엄밀한 정의에 해당하는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강제징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교묘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위안부 합의같이 이것도 뒤집힌다. 또는 이거를 중간에 철회한다. 윤 대통령께서 국내 여론이 너무 나빠지면 그러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3월에 한일 그 정상회담 있지요. 다음 주에 가시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그 다음 달 4월 달에 미국에 가시잖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우리 윤 대통령의 큰 걸음이 평가받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요미우리가 이걸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부에 미국이 핵우산 협의체를 창설할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문들이 요미우리를 다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 억지, 핵 우산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큰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되게 잘했다고 하면서 일종의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 비스무리하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 우산을 협의체라는 건 뭐냐면 핵 우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나토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핵 우산 밑에 있었다 그래도 그 나토만큼은 강하게 있지 않고 우리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으니까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일본도 굉장히 좋겠죠. 일본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면 제일 긴장하는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및 정보 교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그다음에 핵 전력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기구.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논의하는 기구.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핵우산을 펴줄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창설을 할까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요미우리 보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이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가 큰 결심을 했다는 것에 대한 보답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에 정상회담 가서 이 얘기가 진전이 된다면,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김성환 실장이죠. 우리 외교안보 실장. 이분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이분이 지금 한 얘기가 지금 이 안보하고 관련해서 상호협력 체계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IRA 같은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한테 별 대접을 못 받은 거. 자기네 중국하고의 대치 속에서 우리나라 동맹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끔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시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기시다가 3월에 가셨을 때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더 진정성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 대통령의 한 걸음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할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3월과 4월에 예정돼 있는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되고, 플러스 그 뒤로도 일본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앞으로 나간 거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아시죠? 전 일본 대사를 지내신 신각수 대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질문, 정부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분 얘기가 우리 기대 수준에 미흡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전략적인 결단을 했다고 보인다. 지금 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의 안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전략적인 결단이다. 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정면 돌파가 가능할까요? 야당의 반발이 이렇게 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이 발표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끝이 아니다. 이게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생각도 비슷하잖아요. 이거 끝이 아니다. 이 발표로 뭔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는 진행형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력은 지금부터 보여야 되는 거다. 그리고 국내 여론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피해자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꽝이다. 이 모든 것이 꽝이고 대통령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표하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고 기자가 얘기를 하니 이 신 대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일본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이 뒷짐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 이거 말짱 꽝이다. 제일 중요한 거 이분 얘기도 이거예요. 청구권 협정 때문에 배상은 지금 일본도 안 하는 걸 그러니까 정부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 얘기가 그거는 뭐 저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일본 기업들은 전범 기업들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그 세 차례에 걸친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고에 따라서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전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대사님 얘기는 아니 사과를 왜 인색하냐. 그 전범 기업들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이런 그 아까 우리 양금덕 할머니를 데려가서 그렇게 저 강제 노동을 중노동을 시켜 먹은 그런 기업들이 왜 사과를 아끼냐? 이건 아끼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배상은 정부가 막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사과는 해야 된다. 그거는 최소한이다. 우리가 받아올 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3자 대의변제 해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상치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맞죠. 우리 대법원은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신각수 대사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일단 그러니까 지가 왜 판사가 나라를 건국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일단 내려졌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가 그것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입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만들면 법원은 어차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법으로 푸는 게 가장 옳다. 그래야 뒤집히지 않는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 문희상 법이 이 얘기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안이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었잖아요. 지금 신각수 대사께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거는 외교는 초당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 바뀌면 또 뒤집힌다. 정권 바뀌어서 또 뒤집히면 나라가 얼마나 우습게 되냐. 나라가 얼마나 우습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얘기라도 일본이 우리 얘기를 믿지를 않을 거다. 이게 지금 큰 얘기를 짚은 거죠. 세 번째죠.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냐? 그렇다. 이거는 한일 관계 복원이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미국은 아시아의 교두보가 일본이고 중국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둘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손을 쫙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한일동맹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핵 억지 강화 같은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은 내관이 너무 많다. 지금 사도강산 유네스코 유산, 사도강산도 우리 또 가서 끌려가서 우리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피해자들 가슴에 멍이 잔뜩 있는데 이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좀 올리겠다.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 대사님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상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손잡고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 감정 싸움을 없애는 국내 정치. 한일 간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 감정을 없애고 미래로 가기 위해선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이분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몇 개 짚었잖아요.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는데, 마지막에 정치가 감정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저 말씀이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들은 문재인 정부 때 죽창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 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죽창가를 불러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강제징용 문제로 그 속으로 야 살았다 싶을 거예요. 이게 국민 여론이 그 대통령실의 결정을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분은 지금 저게 본인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굉장히 센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약간의 유예의 기간을 얻은 것처럼 막 신나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 국민의 국익이라는 것은 저렇게 감정 싸움을 부추기는 정치인들 때문에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신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피해자하고 소통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피해자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양금덕 할머니도 죽기 전에 사과를 받겠다. 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지금 죽기 전에 사과 한번 받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저것까지를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래야지 국내 지지 기반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 먹히질 않는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지금 버트 선생님, 민주당은 정말 이때다 싶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학 선생님,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번 결정은 대단하십니다. 저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더 달린 거죠. 앞으로 어떻게 일본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과도 못 끌어내고 안보 협력도 안 되고 일본과의 수출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상당 부분은 이미 외교가에서 해결이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결정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은 아직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아마 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말이 아마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정치가들은 나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정말 외교 문제잖아요. 이거는 여야가 없는 문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 그 해법인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외 집회 나가서 야당이 저러는 걸 보면 그리고 말하는 그 어휘를 보면 알잖아요. 어휘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이 갈등을 부추기고 죽창가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국민들 마음에 갈등을 불을 지르는 거죠. 어떻게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 정권은 세상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실도 굉장히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큰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 걸음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건 앞으로 몇 달 계속 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4월 달에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6월 달에 G7이 있죠. 거기서도 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3월에도 있지만 4월에 한미 정상, 그다음에 6월에 히로시마에서 G7에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을 거고 그 외교 스케줄이 앞으로 쫙 있으니 그 안에 계속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거고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저 일본이 굉장히 싸가지 없이 하고 있는 거, 저 사도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더 감정이 안 좋아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이 문제가 우리 뉴스에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외교는. 우리는,
더 해놨을 거야. 아까 이코노미스트도 그랬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뭘 좀 더 해놨을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뭘 많이 더 해놨을 거다 분명히라고 믿는데 지금 그게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그 판가름이 나겠죠. 그 우리 외교팀의 외교 능력이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 검증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길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되겠죠.